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걱정 마세요. 그 사람 곧 요양원 보낼 거예요. 정순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재빨리 장롱 안으로 몸을 숨겼다. 문틈 사이로 한 줄기 빛만 들어왔다. 집도 제 이름으로 넘기면 이제 걱정 없어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귓가를 찢었다. 정수는 입을 손으로 막았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다. 요양원이라니. 내 집을 자기 이름으로? 그날 이후로 정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공포로 다가왔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수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는 것을 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수는 여전히 남편이 옆자리에 누워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은 아침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정수는 그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이었죠. 아이들을 키운 집이었고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집이기도 했습니다. 주방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수진이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밥은 제가 차릴게요. 수진은 언제나 그랬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의 웃음소리가 주방에서 울려 퍼졌죠.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언제나 밝았어요. 집안도 늘 반듯하게 정리했고 시어머니인 정순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죠. 정수는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도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의 웃음소리 속에서 정수는 가끔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요.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가면 뒤에 숨겨진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수는 이런 감정을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수진이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맛있겠네요. 정순이 말하자 수진이 활짝 웃었어요. 많이 드세요. 오늘 미역국인데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정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수진은 요리도 잘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정수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정수는 멈칫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할게. 하지만 수진은 이미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수는 빈손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쪽에는 남편의 낡은 장롱이 서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오래된 장롱이었죠. 정수는 장롱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장롱 안에서 희미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남편의 양복 냄새였어요. 정수는 양복 자락을 만졌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정수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죠. 여보, 내가 늘 곁에 있을게.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장롱 문을 닫았어요. 이제 이 냄새가 정순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밤마다 장롱을 열고 남편의 옷을 만지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렇게 하면 남편이 아직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어요.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게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아들 도연은 벌써 출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이 바빠서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정수는 도연을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착한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자랐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잘했어요. 수지는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제 조용히 늙어가면 되겠지. 정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고 며느리도 착하고 이 집에서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면 되는 거였죠. 오후가 되자 정수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걷었습니다. 햇볕에 말린 빨래에서 좋은 냄새가 났어요. 정수는 빨래를 한 장씩 개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이 떠난 후로 정수는 이런 작은 일들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저녁 무렵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정순에게 인사했어요.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했구나. 저녁은 먹었니?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 먹었어요. 수진이 도연에게 다가가 가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 내일도 야근이야. 수진이 도연의 어깨를 주물렀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정수는 부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정수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정수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는 다시 장롱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남편의 양복을 꺼냈습니다. 양복을 가슴에 안고 침대에 앉았어요. 여보, 나는 지금 괜찮아요. 아들도 잘 지내고 있고 며느리도 착하고.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수진의 밝은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느낌. 정수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수는 남편의 양복을 다시 장롱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수는 매년 이맘때면 남편의 옷을 꺼내 정리하곤 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좀이 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다시 개어 넣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죠.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앞에 섰어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냄새에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순은 한 벌 한 벌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남편이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이 나왔습니다. 깃이 약간 달았지만 여전히 단정했어요. 정수는 양복을 펼쳐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떨리는 손, 수줍은 미소, 그리고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 정수는 양복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엔 남편이 즐겨 입던 갈색 스웨터가 나왔어요. 팔꿈치 부분이 약간 해진 스웨터였습니다. 남편은 이 스웨터를 무척 좋아했어요. 여보, 이거 입으면 따뜻해서 좋아.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는 스웨터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정수는 작게 속삭였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수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옷 정리하시는구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수진은 장롱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장롱은 이제 버리는 게 어때요? 너무 낡았잖아요. 새 옷장 사드릴게요. 요즘 좋은 거 많아요. 정수는 장롱을 만졌습니다. 나무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아니야. 이 장롱은 남겨둘래. 이게 남편이랑 같이 산 유일한 가구거든. 정순이 말하자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수지는 방을 나갔어요. 정수는 다시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셔츠 주머니를 뒤지다가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남편과 젊은 시절 정순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고 정수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오는 백사장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죠.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인지. 아무 걱정도 없이 웃을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여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정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급히 눈물을 닦아냈어요. 사진이 젖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별 생각 없이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말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그 사람 곧 요양원 보낼 거예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곧이에요. 남편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조용히 처리할 거예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재빨리 장롱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의 옷들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장롱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줄기 빛만 들어왔어요. 정수는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장롱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옷걸이가 등을 찔렀지만 정수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전화를 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집도 제 이름으로 넘기면 이제 걱정 없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요. 정수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정수는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수진이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경쾌한 웃음이었어요. 평소 정순에게 보여주던 그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순에게 그 웃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어요.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차피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수진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정수는 그대로 장롱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 집을 수진 이름으로?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항상 웃으며 자신을 대하던 며느리가 뒤에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정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장롱 문을 열고 밖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수는 침대 모서리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정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손이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죠. 정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 곧 요양원 보낼 거예요. 집도 제 이름으로 넘기면. 그 말들이 정순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밝고 경쾌한 웃음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웃음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더 이상 그 웃음이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정수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수진이 들을까봐 입을 꼭 다물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사람 곧 요양원 보낼 거예요. 집도 제 이름으로 넘기면. 그 말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죠. 정수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였을까?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뻔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진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표현, 요양원이라는 단어, 집을 제 이름으로라는 말. 정순 말고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 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 새벽 내내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정수는 침대에 앉은 채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냄비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지만 이제 정순에게는 모든 게 달랐어요. 그 소리들이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는 움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순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정순의 팔을 잡았어요. 그럼 아침 드시고 좀 쉬세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까요? 수진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수진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밥이나 먹을게. 정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미역국, 김치, 나물 반찬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진의 정성에 고마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만 느껴졌어요. 정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오늘 미역국 잘 끓였어요. 수진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억지로 삼켰지만 토할 것 같았습니다.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수는 밥을 조금 더 먹으려 했지만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입맛이 없네. 정순이 말하자 수진이 밥그릇을 치웠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방에서 쉬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 다정함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는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빈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목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차려준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루에 몇 숟가락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은 푹 꺼졌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밤마다 정수는 장롱을 바라봤습니다. 장롱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 숨어들었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 그 차가운 웃음소리. 정수는 장롱 문을 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면 또 그때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정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정수는 낯설었어요. 눈빛이 흐려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피부는 누렇게 변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진의 발소리만 들어도 정순의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문을 여는 소리, 웃음소리. 모든 소리가 정순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순은 수진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거실에 있으면 방에만 있었고 수진이 외출하면 그때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정순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정순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지금 갈게. 정순은 황급히 옷을 여미고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저랑 얼굴도 안 마주치시네요. 밥도 안 드시고. 정수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수진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수진의 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 손길이 뜨거운 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쳤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재빨리 말했어요. 미안해.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정순을 바라봤어요. 눈빛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금방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수진이 방을 나갔어요. 정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밤이 되자 정수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 인생을 지켜야 해. 정순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어요. 수진에게 당하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수진이 정말 집을 자기 이름으로 넘기려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외출했어요. 어머니, 마트 다녀올게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창문으로 수진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정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정수는 걸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정말 집이 넘어갔다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민원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집 등기 확인하려고요. 제가 그 집 절반을 아들한테 증여했는데요. 아직 제 이름도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정수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정순의 귓가에 크게 울렸어요. 정순은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직원의 손이 멈췄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직원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이전됐어요. 지난달에 전부 다 이전됐네요.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르신 목도 전부 다른 분 앞으로 넘어갔어요. 어르신 인감도장으로 돼 있는데요. 증여 서류도 다 있고요. 순간 정순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가방이 쓰러졌습니다. 직원이 놀라 일어섰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지만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내 도장이 찍혔지?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물 드세요. 정수는 종이컵을 받아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누구 이름으로 넘어갔어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박수진 씨로 돼 있네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진. 며느리 수진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류 떼어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됐어요. 정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주민센터를 빠져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수는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지? 서류에 사인을 했던가?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정수는 도장을 함부로 찍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꼭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언제?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함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보험 서류, 옛날 사진들. 정수는 모든 서류를 꺼내 확인했어요. 인감도장을 찾았습니다. 도장이 보관되어 있던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이 없었어요. 정수는 다른 서랍을 뒤졌습니다. 옷장도 뒤지고 책장도 뒤졌어요. 하지만 도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사라졌어요.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도장을 누가 가져간 거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수는 서류함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하는 중이야. 수진이 정순을 바라봤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외출하셨던 것 같은데. 수진이 물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책 좀 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한참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정순의 심장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정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방을 나갔습니다. 정순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다 잘 될 거예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가기 전에 다 정리해야겠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수진의 계획대로 요양원에 끌려가기 전에 정순 스스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정수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들 사이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들, 결혼 반지, 남편의 시계. 정순의 인생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겼어요. 옷은 카디건 한 벌만 챙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수진과 도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주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아, 엄마 여행 좀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짧은 메모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어요. 정수는 메모지를 식탁 위에 놓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정수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 정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정수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정수는 타지 않았어요. 다음 버스도 그 다음 버스도 그냥 보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정수는 그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왔습니다.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음식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빗방울이었지만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를 그냥 맞고 있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차가운 빗물을 느끼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정수는 수진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 곧 요양원 보낼 거예요. 그 목소리가 빗소리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정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눈을 감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도 이제 갈게요. 거기서 만나요. 정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도 집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정순에게 남은 건 가방 속 남편의 유품뿐이었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어요. 주황빛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습니다. 정류장에는 정순 혼자뿐이었어요.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수는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아들 도연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 정순의 아들이었어요. 어린 시절 정순의 치마폭에 매달리던 아이.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아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던 아이.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받고 싶었어요.
도연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엄마, 왜 집을 나갔어요? 도연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할까? 정순은 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화면을 적셨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집을 빼앗았다고,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정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 반지도 시계도 정순의 모든 추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정순을 덮쳤어요. 정순은 그 속에서 작아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웅크린 채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빗속에서 혼자였어요. 아무도 정순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정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그렇게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정순의 젖은 옷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하지만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안고 웅크리고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을 이유가 없네.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정수는 더 작게 웅크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라지고 싶었어요. 정수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수는 가방을 꼭 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번엔 도연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윤미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윤미자,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정순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정순아, 너 지금 어디야? 도연이가 아침부터 난리야. 너 집 나갔다며? 미자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순아, 말 좀 해봐. 무슨 일이야? 미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정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나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아, 혹시 수진이 때문이야? 그날 통화 들었다며? 미자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이한테 들었어. 수진이가 도연이한테 다 얘기했대. 정순아, 그거 내 얘기 아니래.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날 수진이 통화 있잖아. 그거 너한테 한 말 아니래. 수진이 회사에서 보험 일하잖아. 그날 고객이랑 통화한 거래. 미자가 설명했어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분명히 들었어. 요양원 보낸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치매 걸린 보험 고객 얘기였대. 그 집 며느리랑 상담하던 거였어. 수진이가 보험 설계사잖아. 그 고객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상담하던 중이었대. 미자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럼 집은? 집도 수진 이름으로 넘어갔는데 정순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오해한 거래. 도연이가 대출을 좀 받았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거 갚으려고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절차상 수진이 이름으로 해야 했나 봐. 도연이가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몰래 한 거래. 정수는 휴대폰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정순아, 수진이는 내 얘기한 게 아니야. 넌 오해한 거야. 미자가 말했어요. 정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미자야. 그럼 내가 뭘 한 거야? 정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내 가족을 의심했어. 며느리를 의심했고 아들을 믿지 못했어. 정순아, 지금 어디야? 집으로 돌아와. 도연이가 찾고 있어. 수진이도 울고 있대. 미자가 말했어요.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정수는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냈어요. 미자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들은 건 오해였던 거구나. 정수는 그날 밤 장롱 안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 사람 곧 요양원 보낼 거예요. 그 말이 정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치매 걸린 고객의 얘기였어요. 집도 제 이름으로 넘기면 그것도 정순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 거야.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을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오해였어요. 정수는 주민센터에 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집이 수진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배신감. 하지만 그것도 오해였어요. 도연이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습니다. 정순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몰래 한 거였어요. 내가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정수는 후회했습니다. 수진에게 직접 물어봤어야 했어요. 그날 통화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였어? 그렇게 물었다면 오해가 풀렸을 텐데. 하지만 정수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혼자 단정 지었습니다. 혼자 상처받고 혼자 무너졌어요. 정수는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밝게 웃던 며느리의 모습,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려주던 모습, 정순이 아플까봐 걱정하던 모습, 그 모든 게 진심이었어요. 가면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했어요. 의심해서 미안했고 믿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정수는 수진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차갑게 대하고 피하기 시작했을 때 수진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정수는 도연의 얼굴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힘들었을 거예요. 대출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을 텐데 정순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였어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은 나였어. 정수는 깨달았어요. 정순이 진짜 미워해야 할 사람은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도연도 아니었어요. 바로 정순 자신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눈이 멀어
가족을 의심한 정순 자신. 정순은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혼자 단정 지었을까? 정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가족을 의심했어요. 정수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힘을 주어 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족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정수는 걸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집을 향해 걸었어요. 가방을 꼭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과해야 했어요. 골목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정수는 40년을 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순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도연은 얼마나 걱정했을까?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보였어요. 정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수진이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수진이 정순에게 달려왔어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옷이 왜 이렇게 젖었어요? 어디서 비를 맞으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였어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진아.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왜 사과하세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나 봐요. 수진이 말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정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날 통화 내용 들었어. 정순이 말하자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롱 안에 있었어. 내가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 요양원 보낸다고. 집을 내 이름으로 넘긴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오해예요. 수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거 고객 상담이었어요. 제가 보험 일하잖아요. 치매 걸린 고객분 가족이랑 상담하던 거였어요. 수진이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 같은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희가 왜 어머니를 보내요? 저는 어머니가 좋아요. 진심으로 좋아해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알아. 이제 다 알아. 미자한테 들었어. 정순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날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소중한 가족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믿지 못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내 외로움에 눈이 멀었나 봐. 혼자 단정 짓고 혼자 상처받고. 정수는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으려는 순간 수진이 얼른 정순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정순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수진아. 정수는 수진의 품에서 울었어요. 내가 항상 잘해줬는데,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난 너를 의심했어. 수진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외로우셨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더 자주 말을 걸고 더 많이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너무 컸어요. 정수는 가족을 의심했고 수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피하는 게 왜인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집 문제도 오해예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회사가 어려워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거 갚으려고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절차상 제 이름으로 해야 했어요. 어머니 몰래 한 건 걱정 끼치기 싫어서였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다 알게 됐어. 내가 주민센터에 갔었거든. 거기서 집이 내 이름으로 됐다는 걸 알고 배신당한 줄 알았어. 수진이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절대 어머니를 배신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소중한 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도연이 정순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정순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연의 얼굴도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정순이 말했어요. 엄마가 오해해서 너희들을 믿지 못해서. 정순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정순을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가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세 사람은 현관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오해가 풀렸어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세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랑이 오해를 이겨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와 아들. 정순의 가족이었습니다. 정순을 버리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마워. 정순은 작게 속삭였어요. 너희가 있어서 정말 고마워.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안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매화나무에서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며칠 동안 푹 쉬었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죽을 끓여줬고 도연은 회사를 쉬고 정순 곁을 지켰어요. 정순의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정순은 장롱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장롱 안에서 남편의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남편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하나씩 만져봤어요.
양복, 스웨터, 셔츠. 모두 추억이 담긴 옷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양복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정순과 남편이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수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아졌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여보, 내가 큰 실수를 했었어요. 우리 가족을 의심했어요. 혼자 단정 짓고 혼자 무너졌죠.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정수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롱문을 닫았어요. 이제 장롱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어요. 남편의 추억이 정순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할게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순의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무섭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수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어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정순을 봤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좀 주무셨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잤어. 수진이 일어나 정순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수진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수진아. 수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수진이 웃었어요. 정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같이 만들어요. 요즘 제가 새로운 요리 배웠는데 알려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두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르쳐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재료를 설명하고 정순이 손질했어요.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주방에 가득했어요.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거 넣고 볶으면 돼요. 수진이 알려줬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재료를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좋은 냄새가 퍼졌습니다. 수진아, 정순이 말을 꺼냈어요. 그날 일, 정말 미안했어. 너를 의심해서.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 얘긴 안 해도 돼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진이 정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고마워. 정순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녁이 되자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도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정수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 고생했구나. 도연이 정순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많이 편해 보이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나아졌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수진과 정순이 만든 음식이 상에 차려졌습니다. 와, 맛있겠다. 엄마랑 수진이 같이 만드신 거예요? 도연이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이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이 회사 얘기를 했고 수지는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얘기했어요. 정수는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정수는 생각했어요. 장롱 안에서 수진의 통화를 들은 그날부터 정수는 평온함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의심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정수는 진실을 알았어요. 모든 게 오해였다는 것. 가족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정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조금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정수는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편안하게, 평온하게. 정수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우리 가족과 함께 잘 살게요. 이제는 그 웃음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따뜻하게 들려요. 거실에서 수진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도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웃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왔어요. 정순의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 있었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